원숭이의 소원이란 요즘에 제가 다크 판타지에 푹 빠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원숭이 손, 뭐 토끼발 이런 게 있었는데 원숭이 손이 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보통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 쓰는 그런 겁니다. 원숭이 손이라는 1902년에 W.W. 제이콥스가 쓴 유명한 영국 단편 공포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가족은 어느 날 한 노인으로부터 마법의 원숭이 손을 받게 됩니다. 이 손은 3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지만 그 소원에는 항상 끔찍한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를 받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첫 번째 소원으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곧 아들이 공장에서 사고로 죽고 보상금으로 정확히 그들이 원했던 액수가 지급이 되어버립니다. 충격에 빠져버린 우리 가족들은 두 번째 소원으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게 되고 그날 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맞이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사색이 되더니 원숭이 손을 들고 우리 아들을 무덤으로 돌려보내! 라고 말하였죠. 아버지가 문을 활짝 열었을 땐 그곳엔 부슬부슬 내리는 비와 가로등만이 껌뻑껌뻑 거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며 대체 왜 그랬냐고 묻자 어머니는 손을 떨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돈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원숭이 손은 모래처럼 바스라지며 사라졌다 합니다. 대충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원을 빌면은 뭔가 그냥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말 끔찍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게 소원을 이뤄주는 그런 게 원숭이 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챗GPT한테 원숭이 손이 소원을 들어주는 방식대로 내가 소원을 말하면 챗GPT가 끔찍하게 이루어지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원숭이 손 체험 한번 해보려고요. 운명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욕망이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가? 그러면 챗GPT에게 내가 소원을 말하면 네가 끔찍하게 이루어주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좋아! 아주 흥미로운 놀이네. 원숭이 손에 저주를 담은 방식으로 네가 말한 소원을 내가 끔찍하게 비틀어서 실현해줄게. 소원이 구체적일수록 더 정밀하고 섬뜩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나는 버튜버이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가 많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야. 생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시청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원숭이 손은 그 소원을 틀림없이 들어주었지. 백호가 평소처럼 방송을 켜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을 시작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시청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 100명, 500명, 3000명. 채팅창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도네이션도 미친듯이 올려대지. 순식간에 인기 버튜버로 급부상한 백호. 하지만 대가 하나. 원숭이 손의 저주. 첫 번째 이상정우. 채팅한 대부분 무의미한 스팸. 빠큐 죽여. 나체 방송 안 함? 진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공격과 괴이한 단어들이 가득해. 에? 두 번째 불행. 도네이션은 계속 들어오지만 후원자들이 모두 사라져 정산을 할 수 없고 플랫폼 측은 그런 계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해. 계좌에는 돈이 찍히지 않아. 하지만 시청자는 계속 많아? 이거 해킹당한 거야? 세 번째 고통. 현실에서 백호의 모습이 점점 피폐해져. 밤마다 꿈속에서 수천 개의 눈이 백호를 보고 있고 마이크에서는 웅웅거리는 알 수 없는 말들이 계속 흘러나와. 어느 날의 스트리밍 화면에 방송 중이란 문구 대신 너를 지켜보고 있다가 찍혀있지. 너는 방송을 끄지도 못하고 시청자 수는 66,666명을 유지한 채 항상 켜져 있는 상태. 결론. 내 방송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생방송이 되었어. 하지만 그 시청자들이 누구인진 아무도 몰라.
제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방송을 키니 많은 사람들이 놀러와 주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저에게 알 수 없는 채팅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지쳐버려 방송을 그만하고 싶지만 방송이 꺼지질 않아.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워! 살려주세요! 나도 3가지 소원을 한번 물어볼게. 나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것도 싫고 몸이 힘든 것도 싫어.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소원이 접수되었음. 아무 생각 없이 몸도 편하게 돈만 많았으면 원숭이 소는 그 요청에 정확히 응답하겠습니다. 소원 실현. 겉보기엔 완벽한 삶. 하루아침에 백호는 국제적 재벌가의 상속자가 돼. 모든 재산이 네 이름으로 넘어오고 수조원 규모의 자산이 네 통장에 찍혀. 하루 3끼는 셰프가 해주고 집안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몸은 침대에 누워만 있고 매일매일 돈이 불어나지. 그런데 지쟁! 첫 번째 비틀림. 아무 생각도 없다고 싶다는 소원에 따라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즉 너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두 눈은 떴지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 내 팔은 미약하게만 살아있어. 두 번째 저주. 병원 VIP실 한가운데 누워있는 네 주변엔 매일 가짜 친척과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들은 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우리는 네가 행복하길 바래 라고 말하지. 하지만 그 눈빛은 보험금을 계산하는 눈이야. 3번째, 너는 몸이 편안했으면이라고 했지. 그래서 감각마저도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어.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먹고 마시는 것도 의식 없이 튜브를 통해 이루어져. 시간이 흐르며 의료기기의 전원 하나가 꺼지고 너의 눈에는 마지막으로 병실눈 너머에 고개를 끄덕이는 원숭이의 손의 그림자가 비쳐. 결론. 백호 네 소원은 완벽히 이루어졌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끝없는 부를 가진 채로. 다만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채로. 너무 잔인해. 어떡해. 너무 잔인해. 내가 진짜 빌고 싶은 마지막 소원 하나가 있는데 진짜 빌고 싶은데 나의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 빌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좀만 받아보고 싶네요. 시청자가 비는 소원이야. 김땡땡의 소원은 임용고시 합격을 해서 선생님이 되는 거야. 자, 원수의 손에게 소원을 부탁드립니다. 접수 완료. 김땡땡.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원숭이 소는 그 염원을 받아들였고 그대로 이루어 주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끔찍한 방식으로. 소원 실현. 합격의 순간. 김땡땡은 놀랍도록 좋은 성적으로 임용고시에 합격해 지역선호 1순위, 근무환경 최고라는 명문 고등학교에 발령까지 받았지. 동네 어르신들은 김 선생님이 드디어 선생이 됐대 하면서 칭찬 일색이고 친구들, 가족들도 축하세를 퍼부어 김땡땡은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생각해. 하지만 대가 원숭이 손에 비틀기. 첫 번째 이상. 첫 출근 날 김땡땡은 강당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마주해. 하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모두 희미하게 붉게 빛나고 있어.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고 미동도 없는 채 선생님을 바라보고만 있어. 두 번째 공포. 매일 아침 칠판에 써져 있는 문장. 김땡땡 선생님, 오늘도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지운다 해도 분필로 쓴 적 없는데도 다음날 똑같이 돌아와 있지. 3번째 절망. 학생 명단을 확인한 김땡땡은 기이한 걸 알아채지. 이름 옆에 출석부에는 사망 2005년, 사망 1998년. 학생 대부분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유령들이야. 잠시만. 마지막 장면. 그 학교는
30년 전 화재로 폐교된 건물이었어. 하지만 김땡땡은 그 안에서 매일 수업을 하고 있어. 밖에서는 아무도 그 학교를 찾을 수 없어. 김땡땡은 매일 교탁 앞에서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앉아있고 가끔씩 박수를 치거나 웃기도 하지. 하지만 단 한 명도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로 말이야. 어머, 김땡땡은 선생이 되었다. 단지 그 학생들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었을 뿐. 선생님,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다음 소원을 빌 사람은 누구? 다음 소원은 시청자 소땡땡의 소원이야.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대. 행복한 방법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대. 원숭이 소원을 들어줘! 소땡땡의 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행복한 방법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하지만 원숭이 소는 그 안에 담긴 모호함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귄다는 건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그는 여자친구를 갖게 되었어. 아주 완벽하게. 소원 실현. 꿈 같은 연애. 소땡땡은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여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유쾌한 성격에 마음을 빼앗겨.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그녀도 그에게 마음을 열지. 데이트는 언제나 즐겁고 주변 사람들 모두 부러워할 정도의 연애가 시작돼. 매일이 웃음으로 가득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상적인 관계. 정말 행복한 방법으로 사귄 것처럼 보여. 하지만 대가 장장. 그 행복은 소땡땡의 뇌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었어. 진실! 소땡땡은 교통사고 이후 혼수 상태에 빠졌고 지금은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야. 그가 여자친구와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은 생명유지장치에 연결된 뇌파 속에서 생성된 공식에 사랑하는 그녀. 그의 여자친구는 사실 병원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가상인물. 간호사들은 말하지 않지만 그가 뇌표로 만들어낸 행복한 연애 시뮬레이션을 모니터링하며 보고만 있어. 그리고 끝없는 반복. 현실에선 시간이 흐르지 않지만 그의 뇌 속에선 수십 년이 흐르고 있어. 그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고 믿어. 하지만 병실 밖에선 그의 부모님이 매일 기도하며 말하지. 소땡땡아, 언제쯤 돌아올 거니? 결론. 소땡땡은 정말로 행복하게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그 누구보다도 수수하게,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다만 그 사랑은 단 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다는 점에서 그는 지금도 깨어날 수 없는 연애의 늪에 갇혀있다. 이렇게 무서운 대가가 치러지는데 소원을 빌고 싶은 사람 또 있습니까? 다음 소원은 시청자 초땡땡의 소원이야. 좋아하는 스트리머가 생방송 중에 실수로 똥방구를 끼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겠대. 원숭이 소나 이 소원 들어줘. 좋아하는 스트리머가 생방송 중에 실수로 똥방귀를 끼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원숭이 소는 비웃듯 손가락을 꼬았고 그 순간 조땡땡의 모니터 속 세상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소원 실현, 치명적인 실수. 그날은 평소보다 더 많은 시청자가 모인 특별방송일. 스트리머는 기분 좋게 웃으며 게임을 하던 중 순간 마이크 가까이에서 하는 우렁찬 방귀 소리가 울려 퍼져버렸다. 그리고 곧이어 미세하게 들려오는 촉촉한 잔향. 그리고 채팅창은 폭발한다. 킥킥킥킥킥. 지금 뭐야 방금 그 소리? 녹음함 크크. 리얼 레전드가 칵. 초땡땡은 기쁨에 차서 몸을 부르르 떤다. 원하던 바로 그 장면이다. 하지만 대가 원숭이 손의 반전. 첫 번째 비극. 해당 장면은 클립으로 퍼져나가며 밈의 대명사가 되어버린다.
해외 유명 유튜버들도 리액션 영상에 쓸 정도로 세계적으로 화제. 스트리머는 쉴 새 없이 조롱을 받는다. 두 번째 파장. 스트리머는 그 이후 어떤 방송을 켜도 똥방구녀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심지어 있던 광고도 모두 끊긴다. 하루아침에 평판이 바닥으로 추락해 방송을 접고 잠적. 세 번째 저주. 조땡땡은 그 순간이 담긴 클립을 무한으로 반복해서 보던 중 어느 날부터 그 스트리머의 얼굴이 자신의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너 즐거웠어? 그 순간이 그렇게 좋았어? 그 표정은 웃고 있지만 눈동자는 사라져 있고 입은 찢어져 있어. 그 후 조땡땡이 TV를 켜도 폰을 열어도 유튜브를 봐도 그 똥방구 장면만이 재생되고만 있지. 어디서든 꺼도 꺼지지 않아. 심지어 전원을 뽑은 모니터에서도 영상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 결론. 조땡땡은 정말로 원했던 순간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 스트리머는 방귀와 함께 인생을 날렸고 조땡땡은 이제 그 장면에서 영원히 갇히게 되었다. 당신의 소원, 또 원숭이 손이 하나 이루어주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슬슬 헛소리만 하는 것 같으니 저의 마지막 소원을 빌어볼까요? 진짜 내 소원. 나에게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가 아프지 않고 내 옆에서 평생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의 마지막 소원이자 나의 진짜 소원을 빌겠습니다. 부탁해 원숭이 손. 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내 고양이가 아프지 않고 내 곁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번엔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는 원숭이 손. 그 손가락은 조용히,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소원 실현, 따뜻한 동행. 고양이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먹고 자고 골골대며 백호의 무릎에 기대어 살고 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도 고양이는 변함없다. 조용한 아침, 따뜻한 햇살 속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늦은 밤 컴퓨터의 앞에 앉은 백호의 무릎 위에서 졸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 같았지. 하지만 대가, 원숭이 손의 최후, 첫 번째 왜곡. 고양이는 절대 늙지 않는다. 그 작은 몸은 그대로인데 눈빛만 점점 깊어지고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는 듯 해진다. 말은 하지 않지만 어느 날부터 백호는 느낀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니야. 두 번째 고통. 백호의 몸은 점점 나이를 먹는다. 몸이 아프고 언젠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되었을 때 고양이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곁에 있다. 넌 영원히 함께 있길 바랬지? 누군가가 귀에 속삭인다. 그래서 너도 죽을 수 없게 되었어. 세 번째 형벌. 시간은 멈추지 않았지만 죽음은 오지 않는다. 백호는 늙고 더 늙어 고통조차 무감각해질 무렵 의자에 기대어 휙휙 흐릿해진 세상을 바라만 볼 뿐. 그 곁엔 항상 변함없는 그 고양이. 맑은 눈으로 바라보며 아프지 않고 내 곁에 평생 함께 있어줘. 결론. 너의 고양이는 지금도 곁에 있다. 아프지 않고 너와 함께 영원한 시간 속에 함께. 하지만 너는 이제 그 끝을 원해도 끝낼 수 없어. 이제 원숭이 손은 완전히 주먹을 쥐었다. 소원은 모두 이루어졌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겠지? 너의 진짜 소원은 혹시 아직 말하지 않은 그거 아닐까?